소설 마더스 인스팅트를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벨기에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 게 요 마더스라는 작품이고, 브누아 들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요. 이분이 원래는 촬영 감독 출신이에요. 특이한 게 요 마더스를 촬영할 때도 촬영 감독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 출신답게 미장센이 되게 예뻐요.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도 사전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제는 원작과 동일하게 마더스 인스팅트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엄마의 본능이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는 뒤에 인스팅트를 빼버리고 그냥 마더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요 지부에서 설명을 해준 건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에로 영화처럼 좀 곡해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아마도 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지부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원제 이제 본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큼 영화의 주인공들은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각자 억누르고 있는 본능들이 있죠. 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 앨리스라는 요 노란머리 요 배우는 원래는 기자였어요. 꽤 실력 있는 기자였던 것 같고, 추정컨대 결혼 후에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기자 활동을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초반에 다시 기자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잠깐 내비치는데, 남편은 내가 돈은 충분히 잘 벌고 있는데 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가사에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거를 다시 좀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할 때 진짜로 내가 심장이 뛰어가지고 어떤 직업의식이 좀 발휘가 된다든가 그런 식의 영향을 끼치면서 굳이 이 직업이라는 게 물질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하는 앨리스라는 인물에게 이 기자라는 그 직업도 아마도 그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뭐 그거를 좀 진심으로 심도 있게 들어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반성이 됐던 게 저 역시도 좀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와, 저 남편이 하는 행동이랑 내가 했던 행동이랑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뜨끔하면서 봤던 것 같고, 앨리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요 비밀은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죠.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본인만 살아남고 가족을 모두 잃은 그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요 앨리스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증이라는 게 되게 심해져가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요 사실은 남편이랑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되겠죠. 요 애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셀린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요 앨리스의 대사를 통해서 원래 셀린은 간호사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이 셀린이 전업주부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앨리스의 시각으로 요 셀린을 봤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셀린이 가정주부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도 자아실현이라든가 뭐 다른 거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억누르고 그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셀린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사가 아니라 뒷담화하는 이 앨리스를 통해서 나온 대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 셀린도 뭔가 좀 억누르고 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셀린이 나중에 사고로 극중에서 아들을 잃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엄청 막 쏟아내지만 극이 전개되는 동안에 그녀가 진짜 슬픔을 극복하고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 슬픔을 안에 응어리로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는 되게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셀린과 앨리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각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현대로 생각해보면은 이제 SNS의 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교 모임에서 서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요소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인물은 막 되게 친하고 막역한 것처럼 그려지는데, 요 셀린이 그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다음부터 이 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아들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발코니에서 아들이 막 위험하게 발코니에 발 걸치고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데, 그거를 이 앨리스가 발견을 하고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아들이 그 발코니가 추락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죠. 요 장면에 대한 연출이 좀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 이 아들이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될 때 저걸 어떻게 연출을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아들이 떨어지는 그 경로를 카메라가
카메라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비추다가 이 카메라가 땅바닥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추락해서 사망한 아들을 셀린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아들을 잃은 슬픔을 묘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막 으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되게 슬픔을 표현하고 이렇게 연기를 할 법도 한데, 되게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연기를 해요. 절제되고 꾹꾹 억누르는 그 소리 없이 우는데, 야 이게 이 소리 없이 우는 이 장면이 오히려 막 소리 지르면서 포효하는 그런 연기보다 더 큰 슬픔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셀린의 남편의 반응도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셀린과 함께 뭐좀 공유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좀 함께 좀 고통스러워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의 화살을 요 셀린에게 돌리게 되죠. 사실 이 아들이 발코니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한 사고는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에서 막상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독 그 아이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나 뭐 자잘한 사건이든 사고든 간에 이런 일들은 그 은연중에 그 책임의 화살이 엄마에게로 향한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극 중에서 좀 잘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화는 셀린이 진짜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이 앨리스에게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앨리스의 불안증에 도져가지고 그게 되게 불순하게 보이는 건지, 이걸 되게 모호하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야 과연 진실은 뭘까? 이 셀린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저 앨리스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관객들이 추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엔딩에 다다르면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스릴러적인 요소를 확실하게 살려줘서 좋았다라는 후기도 있는 반면에, 차라리 끝까지 관객에게 이 해석의 여지를 맡겼다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기로 갈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좀 후자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해석의 여지에 맡겼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좀 모호하게 갔으면은 좀 활발하게 관객들끼리 사실은 이랬을 거야? 아니야, 저 장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됐을 거야. 아니야, 이 장면 다시 봐.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랬을 거야. 이런 좀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실제 토론의 장이 열려가지고 좀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뭐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몰입하기 힘들었던 게, 앨리스와 셀린의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특정 인물 주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죽어나가면은 저 두 인물을 모두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시대적 배경이 60년대니까 과학수사도 좀 발전하지 않았을 때고 CCTV 같은 것들도 많이 없었을 테니까, 지금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비교를 하자면은 당연히 뭐 미흡한 부분이 그 시대적 배경에 있었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두 인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두 인물부터 용의선상에 좀 올려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중에서 그리는 거는 용의선상은 고사하고 전혀 의심을 받고 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져가지고 경찰의 수사력이 별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서 약간 보면서도 계속 저 정도면 좀 의심할 법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제시카 차스테인과 앤 해서웨이의 불꽃 튀는 연기를 영화 내내 감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이 두 배우가 계속 갈아입고 나오는 어떤 바비 인형 같은 패션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암울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정말 예쁜 미장센, 그리고 미국의 60년대의 이 중상층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되게 예쁜 올드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있는 어떤 소품들,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각적으로도 그런 재미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그럭저럭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심리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가 좀 배우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극중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심리를 이 배우들이 얼마나 잘 소화해서 묘사하냐에 따라서 그게 몰입도라든가 설득력이 달라지거든요.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설픈 면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럼에도 볼만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시카 차스테인이랑 앤 해서웨이를 이 작품에 캐스팅을 한 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좋았던 거는, 이 보통 어머니의 본능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섹슈얼한 이미지를 떼고 나서 이 엄마의 본능이라고 딱 느꼈을 때는 모성애부터 떠오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엄마의 본능이라는 거는 이 모성애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인물들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이 작품이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부남 분들 같은 경우에 아내의 직감을 믿을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라는 그런 교훈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자꾸 자기 감에 그런 것 같대. 그러면은 그냥 아내 말을 들어라 라는 그런 교훈을 남긴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그럭저럭 볼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왓챠피디아라든가 아니면 키노라이치 같은 데 올라오는 평들을 보면은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꽤 재밌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